대전에서 온 게 아니라 충남 당진에서 왔습니다. 아침에 8시 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좀 얘기를 조금 재밌게 하려고 자료를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를 이 자리에 서게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농협 개혁을 위해서 모든 힘을 참 마지막 인생의 보람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하셔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최한근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이 추운 날씨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눠준 자료에 이 8절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농협 2013년 교육 지원사업비 예산서 해가지고 이게 넓은 게 있죠. 이거 좀 잠깐 해주실까요? 네. 8절지 앞에 여기 안내놔주셨네. 네. 요거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 그래야 농협의 실상이 나옵니다. 저는 충남 당진 출신이고 농협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국비로 다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옛날 생각이 나서 고마워서 정년 농협중앙에만 근무를 3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무 답답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창조농협과 바른농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200만 원 들었습니다. 국비로 학교 다니는 거 이게 돈이다 생각을 해서 썼어요.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돼 있는데 다 이번에 나눠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뭐 경영학 공부도 조금 했습니다. 현직 있을 때. 지금도 당진에서 보름 살고 대전에서 뭐 교회라든지 또 거기 신세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농협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진과 대전 도시농협 근처에서 반반씩 이렇게 인생을 36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정년퇴직자가, 제가 정년 6년 됐습니다. 열받지 말고 얘기를 잘해라. 근데 열을 받아서 사실은 나왔거든요. 근데 열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책을 썼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으로 되어 있고 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잘못됐느냐? 이 현재 농협은 끝까지로 제가 답답하게 생각을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도시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올 때마다 느낀 겁니다만은 농사 짓는 사람도 없는데 웬 도시에 이렇게 농협이 많으냐? 그것도 대로변이 아니라 약간 뒤쪽에 희장 쪽에 차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대도시에 소위 농민대표라는 농협조합장이라는 게 있을 것인가? 이거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신경분리가 지금 뭐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5조 원을 쓰고서도 지금 꼭대기만 지금 갈라져 가지고 이 기관만 많아졌습니다. 농협생명 또 무슨 뭐 농협은행 뭐 이렇게 다 나눠지는 바람에 상무급들만 옛날에 한 연합원 명 있던 게 지금 3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봉이 2억 5천입니다. 다 이게 농민 부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신경분리를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걸 놔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 또 하나 현실적으로 느낀 거는 당진이라든지 제가 시골을 많이 접합니다만은 어떻게 됐는데 이 농협이라고 하는데 농민을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산간 오지로 갈수록 농민의 대출급 이자가 더 이율이 비쌉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협 자체의 존재가 농민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이자를 깎아주지를 못할 망정 시중은행이 있는 대도시의 근교에 있는 농민하고 시중은행이 없는 저 면단위 농협하고는 이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약 7.5% 자리외탁 대월도 쓰는 데가 있습니다. 당진의 대오지 농협 또 인근의 시내가 당진 읍단위 농협이 아닌 이런 데는 마이너스 동작을 전부 7.5%씩 쓰고 있다. 근데 시중은행에서는 한 4%대면 되거든요. 일반 대출금 이자가 시중은행은 3.5%. 그 다음에 이 농협 일반 대출금 이자도 이 시골로 갈수록 이자가 비싸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그 8절지를 이걸 보내드렸습니다만 이게 자료입니다. 이게 이사회 결의도 받고 총회 결의 의결을 받은 대전 회동농협의 작년도 2013년도에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이 8절지를 한번 쭉 봐주십시오. 보시면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전 회동농협의 수신 규모가 약 6천억입니다. 점포가 6개가 있습니다. 여신이 4천억입니다. 그래서 따지기 쉽게 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1조 원.
1조 원 규모인데 본점 하나, 지점 5개에서 6개의 점포가 1조 원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럼 총 조수익이라고 합니다. 총 이익, 장사를 해서 인건비 지불 안 하고 비용을 다 지출 안 했을 때 이익이 얼마 나오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다. 그러면은 은행의 마진을 1.5% 정도 봅니다. 근데 이제 대충 1.4%로 봤을 때 약 140억의 조수익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반절 50%는 인건비에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25억, 15억 이것은 경비와 직접 사업비, 적립금 및 배당금 이렇게 해가지고 약 40억 정도가 써져 있고, 교육복지지원비만 밑에 보시면은 교육지원비 사업의 복지 부분에 22억 4,427만원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영농 부분에 2013년 교육지원비 예산이 8억 8천 이렇게 해서 3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수신 6천억 규모인 대전 회동농협이.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왜 복사를 했느냐? 열받게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1월 달에 한번 보시면은 그 예산서에 돼 있고 실제 집행도 했습니다. 1월 달에 보시면은 1월 전 조합원 농용자재 지원비에서 가로 열고 설날 추석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보셨죠? 설날 추석날이 1월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해놨느냐? 설날 추석날 1억 7,300만 원어치를 돈을 끌어가지고 조합원을 영농 지도사업비로 쓴다 해놓고 조합원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합장 선심성 비용으로 농협 수익을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재밌는 고추 공동 육묘 사업에서 6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것도 1월 달입니다. 고추 공동 육묘 사업은 최소한도 3월 달이나 이때서 모종하는 겁니다. 2월 달 넘어야. 근데 1월 달에 이거 왜 썼냐? 1월 달에 구정이 있어서 아마 돈 모지라면은 고추 육묘 한다고 돈을 썼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발부할 권한이 없고 검찰 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내놓으라 할 힘도 없고 들여다볼 권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12월 달에 장목반 개통구매 박스 보조 지원비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거 쓴 겁니다. 저는 농협만 36년을 다녔기 때문에 변태경리를 많이 해봤고 또 변태경리의 내용을 분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지원비 중에서 이제 전업농 사후금융 저리자금 2차 보상비 요것은 실제 이게 아마 조합원으로 해서 쓴 걸 겁니다. 요거는 2차 이자를 좀 덜 내게 하기, 어려운 농민들을 이자를 덜 내게 하기 위해서 2차 보상을 해줬다. 이 대출금 이자 받는 이자하고 조합에서 수익되는 이자의 차액을 보상을 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것이 교육지원비 사업비 중에서 8억 8천 쓴 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중에 지역우수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비에서 25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 끄트머리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게 농협이 영농 부분의 지도사업비를 8억 8천씩 써내가면서 실제 유통지원비는 250만 원밖에 안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있습니다. 왼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8절지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의 왼쪽 거기 보시면 2월 달에 2012년도 결산 운영 공개 기념품 가로 열고 쌀 지대미 20kg짜리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20kg짜리 쌀을 한 부대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복지 조합원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조합장이 동네마다 업무 운영 결산한 것을 공개를 합니다. 소위 이제 마을을 시골로 보면 마을을 방문하는 건데 아마 인사차 쌀을 부대시고 오는 사람들마다 준 모양이에요. 이것이 농협의 수익을 위해서 과연 조합을 위한 거냐? 이 농민들이 지금 쌀을 못 팔아서 날리고 쌀에 대해서는 쌀이 필요도 없는데 지대미 20kg를 줬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0월 달 한번 부분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원로 청년비 고적 탐방 행사비 3,500만 원. 원로 청년부 고적 탐방 기념품 구입비 3,500만 원,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회동농협이 원로 청년이라는 게 누굽니까? 65살 이상 먹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50살 넘겨 먹은 사람을 얘기합니까? 농촌에 지금 이 노동력이 사실 다 노인네들이 조합은 아닙니까? 원로 청년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가 호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명세를 만들어 가지고 7천만 원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고적 탐방 행사비인데 놀러 가는 겁니다. 이거 이런 데 써졌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밌습니다. 조합원 해외 연수비 연수국가 대만. 아마 이 조합장이 아마 굉장히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만까지 거기 기장을 했어요. 7,120만 원. 근데 해외 연수비가 그럼 그거 하나뿐이냐? 또 있습니다. 밑에 나중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5월달 보면 조합원 건강검진비 1인당 20만 원. 여기 조합원이 한 1,000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2억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말 잘 듣는 우수한 조합원만 준 거 아니냐, 몸이 현찮은 조합원들만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되는데, 이게 건강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 농협에서 농민을 상대로 이자를 더 받아다가 이익을 많이 내서 건강검진비를 꼭 줘야 되느냐,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월달, 9월, 10월달 보시면은 조합원 독감 예방 접종비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만 독감 예방 접종비를 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희망하는 사람들만 주는 건지, 예, 얼마를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독감 예방도 이게 조합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 농협에서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독감 예방까지 해준다? 조합원은 좋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연중해가지고 조합원 생일떡 구입비 5,190만 원 있습니까? 맞습니죠? 이게 이사회 결의 받고 총회 결의 받은 지금 예산서를 지금 말씀드린 거입니다. 다시는 회동농협에. 조합원 생일떡 구입비가 5,190만 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 조합원들이 생일날을 맞이하면은 그 자손들이 생일 케이크를 사다 주고 박수를 치고 촛불을 켜고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조합장이 생일떡 구입을 해서 조합원한테 생일떡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이냐, 농협이 이익금을 내가지고 이 떡을 꼭 사다 줘야 되느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재밌어요. 실제로 한 겁니다. 이거는 조합원 대출 신용보증료 지원. 신용보증료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담보력이 없으니까 신용보증료를, 다목자입니다. 물좀 조금만 주세요. 신용보증료를 아마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요거는 200만 원 예산돼 있습니다. 200만 원. 이 전체 쓴 것이 21억 중에서 200만 원을 신용보증료를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조합원 목욕탕 이용 보조금 1인당 2,000원, 8,000만 원 서 있습니까? 이게 현실, 조합 현실이 좋습니다. 조합원 목욕탕 이용 보조금이 뭐냐 물어봤더니, 내가 예금을 비조합원이라도 1억을 가지고 가면 3,000만 원씩 나눠놓으라고 그럽니다. 왜? 15.4% 이자 소득세를 안 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도 다 농협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국가 세금 덜 내게 하는 방법이고 농협 예금 끌기 위한 방법인데, 국회의원들이 그냥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1인당 2,000원짜리 표를 뭐 몇천 장씩 발행을 해가지고 6천만 원, 8천만 원어치 발행을 해서 여기 미끼로다가 예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비율로 이게 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목욕탕, 아마 목욕을 덜 하는 조합원들이 많은가 보죠. 목욕탕 이용 쿠폰만 발행을 하는데, 서울 근교나 수도권에 어디를 보면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발비 보조 쿠폰도 있다 이겁니다. 10,000원짜리 이발하면 5,000원짜리 쿠폰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몇 장씩 준다. 이것이 지금 지역조합이 이익금을 내서 조합원을,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비용 지출 내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조사, 경조비, 뭐 개업주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농민신문값 있고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조합원 연수 관련 지원비, 이거는 무슨 기차표를 끊어준다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2,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주 재밌는 게 있죠. 문화센터 운영비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산악회, 민요반, 노래교실 등 3,500만 원 이거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놀란 것은 뭐냐? 여기는 꼭 하늘 것만 여기다 적었죠.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를 제출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수도권이나 수도권 이쪽에 보면 큰 도시를 끼고 있는 농협을 보면 이익금이 많이 나서 어떻게 쓰느냐? 산악회, 민요반, 노래교실 말고도
산악반, 민요반, 연극반, 수영반, 강사비 지급도 이걸로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수영반, 강사비까지 농협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준다. 물론 지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꼭 이렇게 써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11월 달 보시면은 아까도 그 연수 뭐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빼놓고서 제주도 연수 하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비용이, 연수 비용이 말이죠. 가서 연수 비용이 저쪽에 국내 연수비가 있고 대만 가는 거 있고 뭐 고적 탐방비 해가지고 원로 청정부 가는 게 있는가 하면 제주도 연수비가 또 3,5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 보시면 대전농협 김장김치 담급이 행사비 200만 원. 이거는 200만 원, 2천만 원 좀 써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농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건 200만 원입니다. 하나 더 재밌는 것은 지역농협이라고 하는 것이 12월 달에 불우이웃 돕기 행사비 해서 요새 뭐 서울시청 앞에도 그저께 불 켜고 몇 도까지 올라가나 따지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지도사업비, 교육지원사업비로서 31억씩 써가면서 이 불우이웃 돕기 행사비는 라이언스마트 못합니다. 300만 원 썼어요. 300만 원. 조수익을 자그마치 140억씩 내는 기관에서 1년에 지도사업비를 31억씩 조합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기관에서 불우이웃 돕기 행사는 300만 원을 썼다. 이거 청토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열받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맨 끝에 우리가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장학복지 문화재단 기금 적립금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쓰다 늘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분석할 때는 36년 경력을 분석할 때는 이걸 왜 넣느냐? 장학복지 문화재단 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문교부에 등록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빼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기금 적립금이지, 과목만 5억을 만들어 놓고 돈 장사가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이놈을 뺏어서 다시 또 조합을 운영한다, 비용을 쓴다, 이런 예비비성 성격으로 5억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교육비를 쓰고 나서도 기타 교육지원사업비, 조합원 관련 지원비 해가지고 1억 3,956만 원에서 이 답을 21억 4,427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농복합형인 대전회동농협이 이건 굉장히 정직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전에 그 뭐 책자에 우리 대표님께서 자세히 아주 리얼하게 하셨습니다만은 대전에 정부 청사가 있는 한복판에 있는 서부농협은, 여기는 회동농협은 6천억 4천억에서 1조 원 규모인데 대전의 서부농협은 여기에 약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31억 쓴 예산에 3배면은 1년에 80억 쓰는 겁니다. 80억. 대전시장 선거법 때문에 요새 문제가 되는데 그 못 알아봅니까? 그 사람이 대전시 의장하던 사람인데 대전 서부농협 조합장 해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됐냐?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아까 그 양주 계신 분께서 무자격 조합원 얘기하셨는데 농협법이 진짜 잘못됐습니다. 이게 농협법이 햇볕만 쐬도 조합원으로 돼 있어요. 토지대장만 있으면. 서울 시내 영등포농협, 양재농협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농협 많이 있어요. 여기 농민이 있으니까 몇 명 없습니다. 하우스 하는 사람 몇 분이에요. 조합원은 수천 명씩 됩니다. 근데 뭐냐? 얘기는 되죠. 안 봤으니까 말로. 농사 지러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니면서 농사 짓는다. 그래서 제 책에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전업농업인이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비료를 살려면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농산물 검사소를 경유해가지고 반드시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법을 경영체 등록을 실농사 짓는 농민이어야 하며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이 조합원으로 하면 국회의원이 당장 그걸 뜯어고쳐야 됩니다. 하면 서울 근교, 대전 근교 이 변두리 대도시에 있는 농협 하루아침에 문 닫습니다. 이걸 농협중앙회 연합회에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단위조합은 전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회에서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앙회 직원이 대전 시내 어디 농협을 작년에 감사를 나갔어요. 저 후배가 감사를 했는데 기가 막힌 꼴을 당했다 이거예요. 왜? 왜 그러냐? 조합장님 인선이니까 조합장님 정기감사 나왔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조금 있다 전화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 왜 조합장한테만 인사를 하고 감사 착수 보고 인사를 하시오? 내가 이 서대전 농협의 농협 직원 노조 조합 본부장인데 나한테는 인사 안 하느냐? 이게 감사권입니다. 지금 중앙회 감사권이. 중앙회 감사위원장도 중앙회 회장이 임명합니다. 중앙회 회장은 조합장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감사권입니까? 그거를 농수임수산부에서 농협 중앙회장한테 감사권을 골잡으니까 위임했다. 외면합니다. 이건 농협은 감사권이 없는 데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한만 해도 소용없다고.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농협 중앙에서 감사해서 지적을 해도요. 감사 처리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감사 결과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 이사회에서 다시 누구를 파면을 해라. 조합 이사회에서 중앙회에서 파면 의견서가 왔는데 이거 파면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의견을 해서 조합 이사회에서 이거 파면 너무 셉니다. 그냥 목숨만 살려주고 견책으로 합시다 하면 견책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권입니까 이게? 농협중앙회 껍데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는 농협중앙회 출신입니다. 근데 옛날 농협중앙회 저들이 농협 다닐 때는 우리 사목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이 전국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조 원이 흑자가 난다 5천억이 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연합회의 기능을 했습니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 대관령 고냉지 채소를 1년에 수만 포기씩을 계약 재배를 해서 적자가 나는 걸 보전을 해줘서 공급을 합니다. 또 김치 공장을 외국 수출해야 되는데 적자가 났다. 보상해 줍니다. 또 RPC 쌀방아 찢는 거 적자가 났다. 중앙에서 연합해서 보조해 줬습니다. 어려운 조합 경영 지원해 줬습니다. 법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각자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벌어서 저희 먹으면 끝입니다. 대전의 서울의 양재농협이 벌어가지고 저 청양의 칠감농협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쏘은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무슨 용어로 쏘았느냐? 도농상생이라고 하는 그 달콤한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노무현 씨가 만세를 부르고 마는 겁니다. 결국엔 로비도 당했지만 말이죠. 이렇게 농협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주장합니다. 여기 저 KBS 다 나오셨는데 농협은 농협법을 좀 줄여주십시오. 30분을 해야 되는데요.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면 한 10분 연장하면 안 됐습니까? 10분만 연장하시면 네.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에 관계되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요약해서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실지 그 농민도 없는데 이게 문제됐던 농협법에 문제가 있다. 농협법부터 개정을 해야 참농협이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이게 다 옳은 얘기를 얼마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연합회로 가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심송 비용으로 집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앙회가 연합회가 점포 내려도 못 낸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테고 1970년도에는 농민이 70% 지금은 농민이 4.6% 약 230만 밖에 안 됩니다. 상호금융이 존재한 지가 71년도부터 지금 약 45년째 돼갑니다. 뭐 때문에 농민은 제2금융권이라는 말 거래 농지담보만 농수축협만 농지담보 되지 않습니까? 시중은행 거래도 못하고 해가지고 거의 곱되는 이자를 꼭 물어야만 되느냐. 그러고서 FTA에 대처할 수 있겠냐. 이거를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시골이라도 조합마다 농민에게 다른 이자가 틀린다. 산골, 시골, 오지로 갈수록 이자가 비싸다. 그 다음에 독립재산제의 문제점에서 50만 이상은 연합회로 가야 되고 그 이하는
지역조합이 존재해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표현이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회에서 뭐 이제 이 회장 임명권을 하죠. 임명을 하는데 본부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앙회장한테도 물론 릅소를 해야 되겠지만은 단위조합에 참 민주화 잘 돼 있죠. 인사 담당 비상근 이사한테 말이지 뭐 감기 들렸다고 저사이 인사 다녀가면서 얼굴 익혀야 그다음에 본부장으로 발령나는 이런 현실. 참 이게 너무 민주화가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지역조합을 감사해봐야 이거 형식적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열받는 게 또 하나 있죠. 서울의 관악조합 뭐라면 다 아실 겁니다. 부천에 32년째 조합장 해먹고 있고, 대전의 탄동조합, 칠선에 27년째 조합장 하는데 내년 봄에 또 조합장 나온대. 3월달에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 좋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있었는 사람 더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조합장이 법에는 2년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비상근 조합장이라는 명칭만 바꿉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갖다 놓고 2,500억 이상 상임이사를 둬가지고 평생을 해먹어도 법상 하등 규제를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조합 농민 자격이 있다 없다 해서 재판까지 제가 됐던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가서 병아리 20마리 사다 놓고 조합장 또 해먹는 거 아닙니까?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조합은 자격 때문에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전에 아까 소부농협 얘기했는데 대전 화장터 근처에 계단식 몇 마디 있습니다. 거기 농사 짓는 사람 4집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조합원이 몇 명이냐? 1,400명이에요. 엊그저께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비용을 이런 식으로 시골 일선조합에서 격리를 하니까 이익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쓰겠습니까? 내년 조합장 선거 아닙니까? 좋잖아요. 김장할 때 고춧가루하고 마늘 갖다 줍니다. 근데 이게 저 우리 김순재 조합원께서 좀 시간 바로 이 다음에 시작을 하시죠. 다 했어요. 네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건 불가능한 게요. 예. 자기가 자기 표현을 일어나서 오늘 중앙에서 36년 근무했다고 하는 거야. 예. 그러나놓고 어디서 오셨어요? 깔라고 하면 네. 자기 몸담은데 객관적인. 아니 나는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예, 예. 중앙에 그 실컷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있어요. 뛰어보세요. 당신이 예. 36년 그 밥벌은 제가요. 당신 농협을 다녔기 때문에 네네. 가시죠. 농협을 다녔기 때문에 왜 친정을 까느냐면 저 친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방청석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 아니요, 농협이 돈원 간의 이자 차이도 그 현실에 맞기 때문에 이자 차이는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알죠. 시골 농협은 돈을 못 벌어요. 못 버는 이자 싸주게 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니 그래서 예,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안 돼요. 시군 단위로 좀 불편하더라도 시군 단위로 그리고 그러면 1%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예. 그 조합은 자격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명동에 여기 옆에가 명동 아닙니까? 네. 여기가 농사진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거기 조합장이 과거에 취임하면서 저희 명동 조합원이 농사짓는 조합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첫 인사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말씀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조합장이 자기 식상에 맞지 않으면 제명시켜버립니다. 탈퇴시켜버립니다. 지금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에서 네, 발행하는 농지원부만 있으면 시청 옆에 땅을 투기하려고 사놓고 농민한테 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농민 자격은 시청 국장한테 있는 겁니다. 직접 농사짓는 농민한테는 없어요. 그럼 자, 탈퇴 알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저기 비료를 사는 경영체 등록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경영체 등록도 저도 돼야 있습니다. 자, 됐고요. 예. 자, 선생님. 이제 좀 거의 그냥 한 1분 안에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아니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네네. 결론이 뭐냐? 대도시는 연합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네, 그렇고 시군 단위는 시군조합 하나로 가면 여기 뭐 순천 같은 데가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1% 평균 이자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할까?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